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현역가왕 3를 통해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빈예서의 12월 수입과 현재 행사비를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왜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기록입니다. 12월은 가요계에서 가장 뜨거운 달입니다. 연말 특집 방송, 지역 축제, 기업 송년 행사, 각종 콘서트가 한꺼번에 몰리며 이 시기에 누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느냐가 곧 시장에서의 가치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12월, 현역가왕 3 출연 이후 빈예서의 이름이 행사 섭외 리스트 최상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빈예서는 실력파 신예라는 평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대에서의 완성도와 감정 전달력은 뛰어났지만 대중적 인지도와 시장 가격은 이제 막 형성되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라이브, 흔들리지 않는 호흡,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집중력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빈예서의 일정표는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연말로 갈수록 그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출연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두세 개의 행사를 소화하는 일정, 이동 동선까지 계산된 스케줄,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이 무리 없이 소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곧 빈예서가 단순한 방송 화제성 가수가 아니라 실제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현역 자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연말 행사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격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누군가는 묻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예서의 12월 한 달 일정이 공개될수록 예상 수입을 가늠해본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신인급의 수치가 아니다. 이미 중견급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과연 빈예서는 1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벌었을까? 그리고 현재 빈예서의 행사비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역가왕 3가 한 명의 가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을 계속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현역가왕 3 이후 빈예서의 커리어가 어떻게 급변했는지 그리고 연말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역가왕 3 이후 빈예서의 커리어는 눈에 띄게 다른 궤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출연 전까지의 빈예서는 실력은 확실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검증이 끝나지 않은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사 섭외 문의는 꾸준했지만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었고 출연료 역시 신인과 중견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에서의 무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완성형 가수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방송을 지켜본 행사 기획자들과 공연 연출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빈예서는 리허설 없이도 무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타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연말 시장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12월 행사는 대부분 일정이 촉박하고 현장 변수도 많으며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선호되는 가수는 화제성보다 안정성입니다. 빈예서는 바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름으로 빠르게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직후 달라진 것은 섭외의 질이었습니다. 지역 축제 위주의 무대에서 벗어나 기업 행사, 대형 연말 디너쇼, 관공서 주최 공식 행사까지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부터 스케줄 관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하루 한 무대가 아닌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된 복수 일정이 기본이 되었고 이동팀과 음향팀까지 포함된 실전형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빈예서의 이름은 단순한 출연자 명단이 아니라 보증수표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빈예서가 나오면 분위기는 안정된다. 빈예서가 서면 무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행사 주최 측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가격을 먼저 묻기보다
가능한 날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흐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커리어의 변화는 무대 위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빈예서를 바라보는 팬층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응원에서 벗어나 실제 공연을 찾아다니는 관객이 늘어났고, 이는 다시 행사 주최 측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장에서 반응이 확실한 가수라는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빈예서는 현역가왕 3 이후 단기간에 시장 내 위치를 명확히 재정의했습니다. 신인도 아니고 단순한 방송 출신도 아닌 연말 행사 시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카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변화의 결과는 결국 숫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바로 12월 일정과 수입, 그리고 행사비로 연결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빈예서의 12월 일정이 어떤 구조로 채워졌는지, 그리고 왜 이 일정 자체가 수입을 짐작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빈예서의 12월 일정은 단순히 바쁘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일정표 자체가 이미 하나의 데이터이며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됩니다. 연말 행사 시장에서는 하루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그 가수의 현재 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2월 초부터 빈예서의 스케줄은 거의 빈틈이 없었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까지 행사 요청이 이어졌고,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하루에 2건 이상의 무대가 잡히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사 유형입니다. 소규모 지역 무대가 아닌 기업 송년 행사, 연말 공식 이벤트, 초청 형식의 폐쇄형 무대가 중심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정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대 세팅 시간이 짧고 리허설이 제한적이며 관객의 기대 수준은 높은 환경입니다. 빈예서는 이 조건을 전제로 섭외가 이루어졌고, 이는 곧 행사 주최 측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출연료를 감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동 동선입니다.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2개의 행사를 연달아 소화하는 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리한 스케줄이 아니라 효율을 계산한 고급 일정 운영 방식입니다. 하루 한 무대가 아닌 하루 최대 수익을 전제로 짜인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 일정이 가능한 가수를 한정적으로 분류합니다. 체력, 라이브 안정성, 현장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 실패 확률이 낮아야 합니다. 빈예서는 12월 일정 내내 큰 변수 없이 무대를 소화했고, 이 사실 자체가 다음 섭외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수입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행사 수가 많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가가 낮은 무대를 걸러냈다는 점입니다. 빈예서의 12월 일정에는 무료 행사나 홍보성 무대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정식 계약을 통한 출연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일정 구조를 본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빈예서는 이미 연말 행사 시장에서 단기 수익 극대화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정도 일정이라면 현재 빈예서의 행사비는 과연 어느 수준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질문에 본격적으로 접근합니다. 빈예서의 현재 행사비가 어떤 기준에서 책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세대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빈예서의 현재 행사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숫자 노름입니다. 연예계에서 정확한 금액은 계약 조건, 행사 성격, 지역, 무대 길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일 수치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숫자보다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역가왕 3위 전 빈예서의 행사비는 신인과 중견 사이의 전형적인 구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대 경험은 충분했지만 방송을 통한 대중적 검증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월 일정이 공개되고 실제 무대 결과가 쌓이면서 이 기준선은 빠르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빈예서의 행사비는 신인급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루에 여러 건의 행사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점, 라이브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 반응이 확실하다는 점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말 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곧 프리미엄으로 작용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협상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주최 측이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비내서 측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행사비가 단순한 요청 가격이 아니라 선택받는 가격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행사 유형에 따른 차등입니다.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 그리고 공식기관 주최 무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비니에서의 경우 12월 들어 후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평균 행사비 자체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무대라도 어떤 행사에 서느냐에 따라 수입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비니에서의 행사비가 갑자기 폭등했다기보다는 이미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숫자 하나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비니에서가 단기 화제성이 아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수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행사비 수준을 같은 현역가왕 3 출신 가수들과 비교해보며 비니에서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니에서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같은 현역가왕 3 출신 가수들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입니다. 방송 화제성과 행사 시장의 평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역가왕 3 출신 가수들 중 다수는 방송 이후 인지도가 상승했지만 행사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일부는 방송 출연 위주의 활동을 이어가며 브랜드 이미지를 쌓는 단계에 있고 일부는 지역 행사 중심으로 실전 경험을 늘리는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니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업계에서 바라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무대를 안정적으로 장악하는가, 관객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행사 이후 재섭외로 이어지는가입니다. 비니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점에서 비니에서는 같은 프로그램 출신 중에서도 행사 시장 적응 속도가 빠른 축에 속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일정의 밀도입니다. 같은 기간 활동하더라도 일정이 산발적인 가수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수는 시장 평가가 다릅니다. 비니에서의 경우 12월 한 달 동안 일정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고 이는 주최 측 신뢰도가 높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가수들이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니에서가 특별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대 실패 리스크가 낮고 현장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말 행사 시장에서는 이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행사비와 일정 우선권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비교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비니에서는 현역가왕 3 출신 가수들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행사 시장의 중심부로 진입한 사례 중 하나라는 평가입니다. 이 위치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수입 구조와 향후 커리어 방향을 동시에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비니에서의 수입과 행사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비니에서의 12월 수입과 행사비가 왜 업계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충격은 단순히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는 자극적인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역가왕 3 이후 비니에서는 더 이상 불확실한 신인이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 실력이 검증되었고 연말 행사 시장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면서 비니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수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곧 일정 우선권, 협상 주도권, 그리고 장기적인 활동 기반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전망에서 중요한 변수는 방향성입니다. 행사 위주로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과 공연을 병행하며 브랜드 가치를 더 끌어올릴 것인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니에서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비니에서를 단기 반짝 사례로 보지 않습니다.
12월 일정의 밀도와 결과는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대를 안정적으로 채워나간 기록은 향후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간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빈예서의 현재 행사비는 끝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현역가왕 3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한 참가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빈예서의 12월은 단순한 성수기가 아니라 커리어의 구조가 바뀐 결정적인 시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빈예서의 이름이 어떤 무대에서 어떤 조건으로 불리게 될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빈예서는 현역가왕 3가 만들어낸 가장 현실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PHN7에서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빈예서 개인을 넘어 연말 행사 시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사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빈예서의 12월 수입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 이슈를 넘어 업계 전반의 화제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타이밍과 구조에 있습니다. 연말 행사 시장은 항상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시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주최 측은 실패 없는 선택을 원하고 그 결과 검증된 이름으로 수요가 쏠리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가수가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부상하면 그 파급력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시장의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빈예서가 바로 그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섭외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방송 출연 횟수나 화제성이 1차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현장 반응과 일정 소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빈예서의 12월은 이 새로운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로 해석됩니다. 많이 불린 가수가 아니라 다시 불릴 가능성이 높은 가수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다른 가수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역가왕 3 출신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 역시 시장에서의 위치를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방송 중심 전략을 고수하고 누군가는 무대 중심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빈예서의 사례는 이 선택이 실제 수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참고자료가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팬덤의 역할입니다. 빈예서의 12월 일정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며 무대를 채운 흔적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주최 측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가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까지 함께 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형성되면 행사비 협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우위가 생깁니다. 결국 빈예서의 12월 수입 이야기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행운이 아니라 시장 논리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 3 이후 어떤 가수가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고, 그 모델의 가장 선명한 사례가 바로 빈예서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정점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빈예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PHN8에서는 빈예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수익 구조와 커리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연말 성수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가수에게 시장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기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행사 중심 전략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이 경우 일정 밀도를 일정 수준으로 조절하면서 단가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상황에서 무리한 물량 공세를 피하고 선택된 무대만 서는 전략은 장기적인 체력 관리와 이미지 유지에 유리합니다. 이 흐름을 유지한다면 빈예서의 행사비는 단기간에 다시 한 단계 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방송과 공연을 병행하는 확장 전략입니다. 행사 수를 일부 줄이는 대신 방송 노출과 단독 공연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장의 월 수입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행사비 자체의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선택이 성공할 경우
가수의 활동 수명이 크게 연장된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관리입니다. 지금의 빈예선은 개인 역량만으로 움직이기에는 이미 규모가 커졌습니다. 스케줄 조율, 무대 퀄리티 유지, 이미지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승세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현재의 성과는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예서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현역가왕 3위 후 어떤 선택과 어떤 흐름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다른 참가자들, 그리고 같은 시장에 있는 가수들에게도 중요한 참고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빈예서의 다음 행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현역가왕 3위 후 시장의 기준 역시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빈예서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